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네. 애들하고 줌을 할 때도 네. 애들 막 그 화면 안 켜고 또 화면 켜놓고 딴짓하는 게 보이면 네. 되게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네. 1대1이니까 뭐 화면 안 그죠. 켜도 네. 편리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진짜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음. 화면 끄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네. 음, 그래서 저번에 주신 논문 중에 교육 본이론과 스승다운 교사 네. 요거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어디까지 읽었냐면 선생님 제가 그 스승다운 챕터 2의 스승다운 교사 시작하잖아요. 예. 네, 그 전까지 조금 읽어봤어요. 많이 그러니까 다, 교육 본위로는 대충 훑으셨네. 네, 90번까지는 이제 봤는데 예, 아, 이거 또 진짜, 진짜 소략하게 나와가지고 네.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음, 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교육 내재율이라는 개념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교육의 내재율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교육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진정한 교육자가 될 수 있다. 내재율에 네, 대한 개념이 계속 자주 나와가지고 내재율이란 게 정확히 정의가 내재율? 내재율이라는 건 교육을 내면화시킨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 생각이 들면서 교육의 네. 내재율. 음, 그게 그 내재율로 그 나온 게 네. 그게 이제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맞아요. 그쪽에, 네. 보면 41번, 네, 맞아요. 41번의 교육의 수레바퀴 이게 이제 그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제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의 수레바퀴라는 그 모형으로 교육의 내재율을 음, 이렇게 뭐 한 예로 이렇게 포착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이게 지금 그 교육의 수레바퀴도 최근에 나온 책에는 두 네. 개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어, 그리고 명칭도 좀 바뀌었어요. 가령 그 이제 어, 존현이라는 걸 네. 존현 음. 현명한 이를 뭐, 존경한다. 네, 네, 존현 네. 반대가 존우잖아요. 네, 예, 이건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네.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후진을 음, 존경한다. 네. 요게 이제 그 둘 다 바뀌었는데 하나 존현이 존경으로 바뀌고 음, 그다음에 존우가 네. 안, 아, 관대하다 할 때 아, 그렇게 용어가 조금 일상적인 용어로 바뀌었어요. 네, 이해가 더 잘 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용어도 좀 바뀐 게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네. 내화 외화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교육의 내재율이라는 건 네, 어디까지나 저기 장상호가 생각하는 네, 자기 교육관에서 자기 수준의 교육관에서 만들어낸 네, 그 저기 어 자기 이론 체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교육의 내재율이라는 건 어, 당신이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장상호가 가장 심도 있게 그 표현해낸 그런 그 마치 저기 그 아이언맨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원자로 있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거예요. 예. 음, 이걸 가지고 어 이제 교육이라는 그 저기 그 설명을 할 때 음, 음,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논다고 봐야죠. 이걸 가지고 음, 교육을 늘 설명을 하고 그 네. 핵심에 이게 이제 교육의 내재율 그 모델인 수레바퀴 모형이 이렇게 그, 가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음, 이건 어, 장상호가 이런 모델을 갖다가 만든 건 네.
우리들한테 이 교육학을 추구하는 이제 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다 구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학도들한테 하나의 네, 도전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교육이라는 현상이 있다. 네, 이건 그 아주 저기 엄밀하고 깊은 수준에서 추구될 가치가 있으니까 어, 일단 믿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믿고 저기 해볼 만하다. 그리고 이건 이게 저기 그 장상호가 이게 그 교육학을 만들어낼 때 네, 이제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어 실증주의 그 방법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과학적 방법론으로 어 뭐뭐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사물과 언어를 갖다 이렇게 대치시키는 네, 그렇게 해서 가장 쉽게 저기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 학문적 방법론이 실증주의거든요. 네, 근데 이 실증주의가 사실 어, 지난 20세기 동안에 뭐 그 모든 부문을 다 휩쓸었어요. 음, 학교가 이런 걸 많이 이제 젖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평가도 어, 뭐 사지선다를 갖다 객관식을 낼 수 있는 게 이거 음, 맞추면 이건 지능이 뛰어난 거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 간단하면서도 단순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대중적인 그 영향력을 끼쳤던 게 실증주의 반법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수준 높은 그런 그 학문 체계를 그 저기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특히 교육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네, 실증주의 방법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음, 이런 그 과학의 방법론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저기 차원이 낮은 방법론이에요. 실증주의 음, 방법론이. 네, 네,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게 그 다라는 건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그런 그 깊은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네, 좀, 그, 좀 수준 높은 방법론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장상호 선생님께서는 음, 그걸 좀 두루 다 섭렵을 하시고 음, 해서 그 20세기에, 지난 세기에 되게 유행했던 그 방법론 중에 인간 의식보다 더 깊은 무의식을 이렇게 포착하는 그런 네, 방법론이 있어요. 이제 네, 뭐 얘기를 들면 뭐 현상학, 그다음에 구조주의, 음, 해석학적 방법론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음, 거기서 그 구조주의 방법론의 그런 그걸 이렇게 좀 이용해 가지고 이런 수레바퀴 모형 같은 이런 음,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난해한 용어로 난해한 용어라는 게 수레바퀴에 나오는 뭐 그 음, 용어들 있잖아요. 자리, 네, 혁신, 주권, 숫자. 난해한 사주, 용어와 함께 그리고 의미도 이론 체계가 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음, 그래서 보통 뭐 사람들은 이거 건드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음, 이 건드릴 만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학문의 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장상호가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 아이디어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내재율이에요. 네, 이 내재율은, 이제 저희들로서는 이제, 교육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여기 있다는 걸 믿고 네, 추구해야 되고, 음, 여기에 그냥 믿고 추구하는 걸 이제 복종이라는 말로 네, 그렇게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이론 체계에서는 복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일상적인 의미의 복종은 절대 아니고요. 아, 일단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따르다 보면 음, 아, 이게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하는데 무슨 네, 복종이야. 이런 이상한 권위가 다 있어. 음, 그런데 네, 저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할 때, 네. 내 마음대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내 음, 마음대로, 내 뜻대로 교육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음, 그 약속을 따라야 한다고 할 때, 어, 그런 측면을 내재율이라는 음, 의미로 음, 이렇게 묶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건, 어, 좀, 선생님께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건 음, 나 이전에 이미 있었어요. 나 음. 이전에. 쌤 율법 같은 이전에, 느낌이에요. 네. 쌤이 교육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고요. 이미 있는 음, 현상이고, 네. 그래서 이건 되게 신비로운 현상인 거예요. 약간 교육 안에 있는 교육 그 자체인 걸까요? 교육의 목적은 교육 안에 있다고 이렇게 쓰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네. 이거를 그냥 교육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교육에 대한 법칙, 약속, 율법 이런. 뭐, 율법의 약속, 음,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장 심도 음. 있게, 가장 네, 심도 있게 얘기한 교육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니까 네, 너가 얘기하는 교육이 도대체 뭐냐. 네, 그렇게 얘기할 때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네. 장상호가 내뱉을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 그게 내재율이다. 너가 이 음, 내재율을 이해하려면 나만큼 공부해야 된다. 음, 예. 그렇지만 음, 어 이걸 믿고 이게 의지해서 이렇게 따라야지. 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육을 정의하고 교육을 조작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런 거야 하고 그렇게 해서 써먹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은. 교육은 내가 건드릴 수 없고 내가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현상인데 네, 그걸 조금이라도 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네, 예, 그때 조금씩 이런 내재율의 의미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이게 의식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의 무의식 차원까지 다 아우르는 어, 음, 그런 영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음. 예, 너무 제가 신비롭게 네. 포장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장성하가 이런 경지고 음, 여기에 대해서는 음, 그냥 장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네. 나라면 교육의 수레바퀴를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음, 근데 장상훈 네. 선생은 옛날부터 이렇게 여기 수레바퀴 모형을 자꾸 네. 다듬고 계세요. 음, 조금씩 바뀌고. 예. 이 수로바퀴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와 상구로 주고받고 자증과 타증을 상호 작동하면서 움직여 나간다는 의미겠죠? 이게 예, 예, 돌아가는. 대위 관계 예, 그죠. 서로 마주보고 음, 협동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도 바라보고, 음, 그다음에 상구는 상구 나름대로, 음, 하와는 하와 나름대로 네. 그렇게 또 자율적인 체계라는 걸 네. 강조하는 의미가 상의 관계. 음, 예. 예, 상구의 자리, 혁신, 조년, 순차, 자조, 자증이 전부 같은 그런 이론 체계에서 네. 그렇게 서로 의미를 갖다가 서로 음,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네. 얘기할 때 혁신, 조년, 순차, 자조, 자증 이걸 같이 곁들여서 얘기해야만 그 네. 상구의 의미가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음, 되게 강력해지는 거죠. 음, 네. 음.
이런 모델을 만든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네, 그니까요. 예, 이 보통 학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뭐, 하여튼, 저기, 음, 장상호 선생님 책에 이렇게 이걸 설명해 놓은 글들을 보면 네. 놀라워요. 음, 예, 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분께서 교육과 생활을 완전히 동떨어지게, 그 교육 용어도 다르게 하고 개념도 다르게 하고 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그 13쪽에 65번이었던 것 같은데, 종종 이제 생활 속의 교육을 뭐 침투시키고 뭐 생활 속에 확장시키고 요런 또 얘기도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었어요. 왜냐면 완전히 이제 학문적인 영역과 일상, 이제 세속계, 수도계, 교육계 입장에서 완전히 이제 세속계랑 차이가, 물론 그러니까 그 교집합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약간 지향하는 바가 좀 차별화시키는 것 같았는데, 이제 생활 속의 교육을 침투를 시킨다는 건 어떤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음,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네,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게, 네,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장상호가 보기에는 네. 이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특히나 일상, 학교에서, 그죠. 특히나 학교에서 이건 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음, 어, 이제 장상호는 교육학자니까요. 네, 교육학자니까 교육학의 그런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네, 교육 현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네, 해서 이걸, 이런 교육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네. 일상생활에서 교육을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그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음, 저는 김 선생님한테, 네, 어, 교육학적 상상력 가지고는 이건 너무 어렵다. 이 네, 작업은. 네, 우리가 일단 학자가 되는 길을 갖다가 밟아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어, 음, 교육적인 수업, 질문 공탁이라는 기존의 수업을 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네, 평가를 하면서, 음, 여기에 최소한의 음, 교육학의 그런 교육학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학적 지식을 음, 약간 추가를 하면서 이렇게 음, 해서 교육을 갖다가 좀 학교 내에서 또 가정에서 어, 네, 그 좀 추가를 음, 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방법이죠. 음, 예, 네. 그 저도 질문 공탁 수업 이번에 예시 많이 3학년 3반 친구들 데리고 보내주신 거 보니까 되게 뭔가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발전이 보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 초에는 되게 단순한 질문, 막 선생님 뭐 고향이 어디예요? 막 담임 교사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다면은 이제 이게 음, 달을 거쳐 갈수록 좀 더 이제 왜라는 질문, 뭐 자기 실생활에서 그런 거랑 연계되는 좀 깊이 있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재밌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성장, 뭐 품위 뭐 이런 게 잘 자연스럽게 되게 압박 가하지 않고 막뭐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요거를 질문 공탁만 가지고 수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막 시수 맞추고 뭐 교과 막 이런 거 하기 힘드니까 네. 아예 그냥 교과 수업 자체에 질문 공탁을 합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 예, 질문공탁 그 방법은 네, 어 사실 여러 수업 유형에 네,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저기 그런 뭐
저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한테도 한번 음, 이렇게 보여보는 거고 음, 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음, 정기적으로 음. 질문공탁 수업을 하기도 했지만 또 뭐 네, 학부모 공개 수업 같은 거 네, 일회성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그런 사례도 제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음, 자료를 어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보내드리고 또 선생님도 한번 평가해 보시고 음, 해서 어 사실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네, 선택권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약간의 교육적인 기재를 의도적으로 네. 한번 좀 부분적으로 써먹어 보겠다. 음, 그럴 때 의식적으로 선생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데 반해서 다른 네, 선생님들은 네, 교육이라는 그런 이해 그 관점도 없고 이러면 네. 본인은 뭐 교육이라고 하는데 뭐가 교육인지 분간조차 못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제가 선생님한테 선택지 하나 이렇게 하나 더 넓힌다고 할까? 예, 수업 관점 방법에 대한 자체를. 선택, 네. 예.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강아지가 있네. 네, 맞아요. 네, 어, 네, 네.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아니 아니 이제 아니 아니. 그러다 말아요. 아니야. 아, 네. 아. 그래서 어 저기 걔도 뭐 제 목소리 듣고 뭔가 느끼는 게 아니, 있나 보네. 네. 그래서 음, 그런 의도가 있어요, 제가. 음, 그러니까, 네. 어, 사실 뭐 저는 제가 수업을 하고 보이고 또 오해도 받고 또 담임도 교체되고 그런 상황에서 음, 제 수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발견해요. 음, 제 수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도 제 수업을 여러 번 음, 들어오셨으면서도 그래도 담임 교체까지는 안 가게끔 저를 음,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음,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음, 근데도 제 수업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 이런 질문 공탁 수업도 이해를 못 하시고. 음, 그건 이제 그 교육에 관한 관점이 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음, 예, 제가 뭐 질문 공탁 수업을 보여도 그분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음. 음, 뭐, 그래서 이제 그 교육관에 대한, 이해가, 어, 약간은 필요하다. 그리고, 질문공탁 수업에 대한 그런 기재라든지 그런 이해도 교육관의 개선과 함께, 어, 질문공탁도 또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음, 제가, 제가 처음에 저기 질문공탁 수업을 이제 저도 장상훈 선생님하고 할 때, 쌤 들리세요? 네,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음, 꺼져가지고. 네네. 저도 처음에 이제 장상훈 선생님하고 질문공탁 음, 수업을 할 때, 네. 저도 좀 이상했어요. 음, 이런 수업을 왜 하시나? 음, 장상훈 선생님은 자기 수업에 대해서, 질문공탁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좋은 네. 수업이라든지. 근데 제가 이제 제 교육관이 이렇게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정말 저기, 이게 교육적인 수업이구나. 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바뀐 거죠. 절대 음, 이게 좋은 수업은 좋은 수업이라고 얘기 안 했고 저는 교육적인 수업이라고 한 거예요. 네. 이게 교육적인 수업일 수 있겠구나. 음, 근데 이제, 이런 교육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확실한 답변을 음, 좋아하고, 그죠? 정답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네. 이런 질문부탁 수업은 짜증나는 수업이에요.
아무런 뭐 결론이 없어. 음, 아, 그냥 머리 혼란스럽게만 되고, 실제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음, 보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죠. 이거 뭘 하자는 거야? 그리고 음,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뭐 이렇게 음, 어려운 걸 썼어? 음. 막 굉장히 그동안 혼란스러운, 가르친 것도 약간 부정당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음, 이걸 좋은 수업이라고는 저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음, 좋은 수업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음, 그런데, 어, 교육적인 수업에 가장 가까운 그런 모델이 아닐까. 근데 그 음, 정도 저는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네.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이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업 질문 공탁 외에도 다른 모델로도 또 만들어서도 할 수 있겠다. 질문 공탁 외에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질문 공탁도 있고 다른 모델 없을까 하면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이런 진정한 의미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수업 모델로 다른 것도 있으려나 생각이 좀 들면서 선생님 혹시 알고 네네. 계시려나? 네,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선생님,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쌤 옷에 잘 맞는, 음, 쌤 스타일에 잘 맞는 음. 그런 수업을 네. 만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 제가 그런 수업을, 음. 저기, 그런 수업을 여러 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실은 네. 질문 공탁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질문 공탁 이 수업 모형이 네. 되게 저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학교 수업과 가장 거리가 먼 수업 형태예요, 이게.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수업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저. 되게 여러 가지 네, 형태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제 수업 모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령 아이들 아침에 이렇게 오면 네, 그 적당한 과제를 주고 한 네, 줄로 이렇게 쭉 나란히 세우잖아요. 네, 네. 한 줄로 나란히 세워서 애들하고 1대1로 너 이거 했구나. 서로 음, 간단하게 문답하면서 칭찬하기도 음, 하고 그렇게 평가해서 이제 뭐 참 잘했어요. 뭐 찍어주든지 이렇게 해서 음,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하나의 음, 수업 모형이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음, 여기에 의미만 음, 의미만 부여를 하고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어 적당한 절차를 갖다가 애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할 수 있는 매뉴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 수업 네, 모형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뭐든 저기 작정만 하고 들면 제 수업 모형을 제가 만들어서 음, 써먹을 수 있고 음, 또 잘 안 먹히면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름을 여러 가지 붙여봤어요. 제가 그 전에 뭐 묘국에 있을 때는 뭐 묘국 수업 모형 1, 2, 3 음,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질문공탁 하면서 어, 이게 수업 모형이 이게 다양하게 만들어 써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음, 그러니까 그런 유행에 따르는 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예, 그때 거꾸로 수업 그게 유행할 때였는데 네, 너무 간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게 그 수업이 가지고 있는 깊이라고 할까 이런 게 물론 그 음, 수업은 많은 학생들한테 네, 교사하고 잘 맞으면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그게 뭐 전부 다 이렇게 또 저기 따라야 음, 될 음, 모델은 아니거든요. 음. 음, 아무튼 뭐 제일 반대편에 있는 네. 그런 모형이 아닐까 그거죠. 음, 예. 지금 선생님하고 지금 1대1로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네. 질문 공탁의 제일 초기 버전이에요. 아, 제일 초기 버전에 음,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음, 선생님께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네. 제가 쌤 생각에서 쌤 수준 항상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 수준이잖아요. 네. 학생의 그런 지적 관심 그런 수준을 늘 헤아려 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접근하는 건데 네. 제일 뭐 원시적인 그런 음,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그쵸. 뭔가 자료를 주시고, 제가 읽고 네네. 질문하고, 그쵸. 네. 음, 그래서 자료보다는 선생님 질문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쭉 읽으면서 일단 너무 어렵지만 제가 사실 50번까지 두 번씩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씩 읽으니까 조금은 이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해는 가는데 90번까지 두 번씩 읽었는데 그거를 제가 전에도 선생님 그 강조 드렸다시피, 네, 어, 이게 그 이론 체계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이론 체계가 있는 저기, 책 경우에는, 네. 어, 좀 주마간산이지만 이렇게 전체를 쑥쑥 훑어보는 게 아, 맞아요. 되게 좋아요. 네. 예. 그리고, 어, 진짜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음, 그걸 넘버를 체크해가지고 제일 우선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음, 1번. 그 다음 이건 물어봐야겠다. 2번. 음, 우선순위로 이렇게 넘버를 매기는 것도 좋고요. 음. 예. 근데 이게 되게 2012년에 발표된 논문이잖아요. 네. 엄청 당시 되게 도발적이었을 것 같은 게 예. 굉장히 막 그러니까 초기 얘긴데 교육의 정상화를 논의할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되게 신기했던 접근이 뭐였냐면은 잠시만요. 음, 되게 흥미로운 잠깐만. 아, 그러니까 맞아요. 7번에서 원래 분과 학문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현상, 지식 체제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그에 어울리는 그의 글을 공부하는 공동체가 출현하기 마련인데 교육학에서는 공동체가 교사 집단은 공동체가 먼저 출현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교육학이야 이렇게 관점을 보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흥미롭고 너무 도발적이어가지고 네. 뭐지? 잠시만. 응. 그쵸. 이건 저기, 우리 교대 4대 출신들이며 교수들이 읽으면 네, 굉장히 네. 저기, 마음 아프죠. 그러니까 막 되게 근본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예, 생각을 하니까. 예. 뭐, 장상 선생님이 처음에 1번에 내걸었듯이 너무도 네, 새롭기 때문에 충격으로 네,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페이퍼 읽어갈 때 네.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아, 예.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교육학을 부정을 해야지 이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네네. 네. 어, 음, 음. 그래서 이게 음. 그 우리 4대 교대 네. 교수들이며 네. 이제 대학원생들은 네.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 음.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장상호 교수님 말씀 일리가 있으세요? 그냥 그, 어, 아, 이건 저기 그냥 장상우 선생님이 음. 그 저기 그냥 감정적으로 쓰신 게 절대 아니라 아, 네. 다 이분이 저기 이렇게 돌아서고 나서 네. 그 한 20년 가까이는 처음 20년 가까이는 네. 이제 기존의 지금 교육학을 네. 일기 교육학이라고 음, 음. 칭하고 네. 이게 왜 사입인지 왜 엉터리인지를 음. 그에 관한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음. 세계적으로. 어. 그래서 음. 그게 그 자료가 이제 잘 정리된 게 학문과 교육 시리즈에 그 5권 음. 시리즈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음. 네, 그걸 찬찬히 읽어보면 음. 뭐 족보가 음. 그대로 나와요. 예. 음. 음. 그러니까 교육 현상을 포착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노력이 아니라 네. 그냥 학교 체제를 어떻게 이걸 옹호를 하고 네. 제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저기 그 굳건하게 하느냐에 음. 그 교육학자들이 그걸 음. 옹호하기 위해서 음. 이렇게 뭐 기존의 뭐 여러 학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조잡하게 엮어가지고 음. 만들어진 음. 그런 학문이라고. 맞아. 막 교육 심리학, 무슨 교육 행정학 이런 현상들이 다 은폐시킨다. 교육 네. 현상에 다가가지 못하게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학교라는 양태라고 하던가요? 그걸 자체를 아예 부정을 하시고 아예 그냥 목표가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없애는 게 목표이신지 궁금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네. 학교라는 건 음. 그 부정할 수가 없는 네.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네. 학교가 어 가지고 있는 그 네. 문제, 여기에 왜 하필이면 교육은 소외되고 안 보이는지 음. 그걸 갖다가 이제 어 조금이라도 보충하고자 그렇게 음. 노력하신 거라고 음. 보시면 돼요. 학교를 음. 부정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에요. 음. 예. 학교라는 제도를 어 좀 더 교육적인 음. 교육적인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음. 교육학자로서 어 그 교육학을 음.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이분도 학교를 뭐 저기 되게 잘 이용하신 분이고 학교에 음.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강조를 하세요. 음. 네. 이 자료가 그 되게 좋은 게 네. 그래도 교사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네, 그 도움이 되고자 네, 어, 특별한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맨 마지막에 199번 한번 쫓아가 보세요. 네, 198번. 네. 폈어요. 네. 198번 보면 음, 어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 질문 공탁을 소개하고 음, 있거든요. 네, 네, 이건 다른 어느 글에서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질문 음, 공탁에 대한 소개가 음, 없는데 여기서만 딱 나와요. 예. 음, 음, 나는 질문 공탁을 저기 대학 말미에 대학 교수 말미에 이걸 하고 있고 음, 199번 질문이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의문의 표현이다. 음, 예. 음, 그리고 200번 내 수준하고 학생 수준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어, 질문의 수준이라는 거. 음, 네, 그래서 이 질문의 수준을 가지고 201번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그 교육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음, 그렇게 해서 난 저기 국리에 왔다. 음, 그래서 그 이제 쌤한테 제가 이제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 네, 가지 그 생각은 그러면 이거예요. 질문은 그러면 품위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음, 질문은. 근데 그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네, 품위하고 품위의 표현체가 그 네,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품위는 네, 빙산으로 비유하면 빙산에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네, 품위는 물에 잠겨 있는 그 뭐 거의 9알 가까이 물에 잠겨 있다 그러는데 음, 그 잠겨 있는 그 많은 부분이 품이라고 볼 수 있고 품의 음, 표현체는 네. 품의 이제 겉으로 드러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음, 그건 품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거짓으로 네, 거짓으로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문 콩탁에서도 음, 질문 내라 그러니까 애들이 질문을 음, 처음에 못 내다가 나중에 음, 내는 애가 음, 억지로 내다 보니까 네, 자기 질문이 아니라 동생 질문을 음, 베껴서 적은 애가 있어요. 네, 그건 품위가 분명히 아니고 음, 예, 그래서 품위는 품위는 숨어 있는 건데 음, 우리 살아있는 우리 인간 몸에 숨어 있는 건데 그 네, 숨어 있는 게 표현된다고 해서 네, 그 표현체 모두를 품이라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즉 질문은 품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죠. 음, 그래서 질문은 품위의 표현체일 수는 있지만 네, 품위와는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그게 품위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네, 그걸 분간을 해야 돼요. 그 음, 분간하는 건 이제 이렇게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네, 아 저기 이 제자의 지금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그걸 음, 가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것도 절대적으로 이 지식의 수준이 이 수준이다. 이렇게 또 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 가지고 네, 어,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품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음,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예. 음, 그리고 적당히 그 언저리를 이렇게 잘 건드려 주면 네, 뭐 되게 그 저기 학생이 네, 굉장히 속 시원하고 뭔가 깨달았다 그러고 음, 아주 덕분이라 그러고 그런 음,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그걸 잘 못하면 계속 그냥 헤매는 거죠. 음, 네, 그래서
한번 저기 여기 어딘가에도 뭐 그런 대목이 나오겠지만 품위랑 품위의 표현체는 다른 거라는 거. 음, 근데 우리 교육에서 그 저기 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품위라는 거. 음, 근데 품위의 표현체를 품위라고 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그게 되게 좀 교육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네, 힘든 부분이에요. 어, 예. 근데 단적인 예로 왜 저기 학생들 답변이 아니라 질문입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보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넌 네, 100점, 넌 몇 개 틀렸네? 음, 그건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네, 여기에 커다란 그 저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음, 가지고는 교육으로 음,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답은 베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질문은 아까 좀 전에 뭐 동생 거 이렇게 뺏겼다 그러는데 음, 질문은 솔직히 좀 베끼기가 어렵거든요. 음, 예. 간혹 그런 음. 예외 상황은 있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질문은 예외, 베끼기가 어려워요. 네, 예. 그래서 어, 좀 더 그래도 품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만 네, 그렇지만 품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 예. 품위의 표현체일 뿐이지. 네, 품위를 드러내준 하나의 수단 정도인 것 같아요. 어, 뭐 수단, 뭐 형식, 음, 뭐 근데 하여튼 매체, 뭐 하여튼 음.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우리가 이렇게 말이나 글을 통해서는 음, 품위로 들어가는 게 어, 쉽진 않다. 근데 음, 오히려 품위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 더 쉬운 소재가 체육, 음악, 미술일 수 있어요. 아, 그죠. 아무래도 눈에 딱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건 드러나잖아요. 네, 그 실력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되게 즉각적이잖아요. 너 네, 잘한다. 네, 그러면 그 품위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면 그거보다 기분 좋은 건 없거든요. 음,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게 저기 있으니까 부족한 아이들은 자기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바로 나가려고. 느껴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너 못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그 오히려 교육으로의 접근은 어 품위의 표현체가 말이나 글보다는 네, 어 신체 능력, 음, 그다음에 그림, 만들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악, 미술, 체육 이쪽이 몸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쪽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예. 음, 그래서 교육적인 수업을 오히려 그 음악, 미술, 체육에서 이렇게 어, 좀 힌트를 받는 게 좋지 음, 않을까. 어차피 음, 선생님하고 제 그 지금 기본적인 목표는 음, 교육학이 아니거든요. 음. 예. 교육적인 수업이 도대체 어떤 수업이냐. 네, 요 힌트만 선생님이 딱 잡아내면 네, 선생님은 저기 속도사전, 국어사전 가지고 네, 얼마든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걸 지도할 수 있는 거고 저기 처음 시도가 그거였어요. 예. 음, 전 뭐 지금까지 제 교실에 이렇게 방문했던 선생님들, 속도 사전이 이렇게 애들마다 다 있어. 이 무슨 음, 사전이야? 그런 선생님들한테 음, 제가 남는 이제 출판사에서 받은 사전이 있으면 한 권씩 다 음, 드렸어요.
음, 근데 그분들이 그걸 받고, 네, 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음, 대개는 선생님 저기 책상 책꽂이 음, 한쪽에다 그냥 꽂아두고 끝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저도 어 사실 이게 교육학 교육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쌤한테는 네, 이제 다른 접근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음,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저도 음, 이런 걸 안 해봤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약간의 그런 그 의지가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속, 계속 궁금하게 달고 있어야 되는 건, 네, 교육적인 수업이 도대체 어떤 건가. 음,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걸 음, 선생님 스스로가, 어,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생성해야 돼요. 근데 네, 이걸 장상호의 글이 있으니까 장상호 글을 갖다가 그 여러 번 읽고, 암기하고 베끼면 되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게 안 돼요. 이게 그 학문적인 체험이라는 게 네, 이미 선생님한테 학문적인 씨앗은 이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고 네, 쌤 스스로가 그걸 키워내셔야 돼요. 네, 예. 음, 그러자면 장상훈 글을 갖다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읽으실 때 네, 자꾸 저기 음, 질문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게 씨를,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을 성장시키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게 학문적인 체험이고 그게 장상호가 얘기하는 그 음, 상구의 방법이에요. 뭐 음, 구체적인 내재율로는 뭐 자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좀 성장했다, 음, 성장했다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그걸 이제 상구에서는 이제 그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음. 자증이라고 하고요. 아, 예. 그 자증은 뭐 수없이 수없이 거듭해야만 네, 교육관의 수준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한 음,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음, 그러니까 뭐 되게 긴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계속 의문을 달고 가셔야 돼요. 네, 가령 이제 그 상담 선생님, 박하인 선생님은 음,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분은 늘 뭐 그냥 이렇게 제 글만 제가 글을 쓰면 글을 받았고 그게 더 뭐 좋았다 이렇게 쓰시긴 했는데 음, 이런 식의 그 별도의 노력은 접근은 없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상당히 조금 그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예. 어려웠긴 한데 그 재미는 있어요, 나름대로는. 근데 아직은 제가 지금 수용해 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고, 이런 현상이 있구나, 수용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정도 편안하게 저기 좀 무던하게 생각하시면 어, 좋아요. 이거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음, 그걸 이걸 갖다가 저기 이해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셔가지고 어, 사실 이게 그 정말 대부분은 다 포기해요. 이 공부를 대부분 다 포기해. 그리고 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네, 학위를 받았으면 석사학위니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계속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음. 그 이후에 연구 모임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근데 뭐 저는 어 저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는 교육학 교육으로는 이건 좀 힘들구나. 저로서는 힘들구나. 그래서 차라리 저기 질문공탁 수업을 이해하면서 어, 음, 교육적인 수업에 대한 그런 이해를 넓히면 음, 쌤들한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도움이 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시도를 음. 하는 건데, 뭐 사실 네. 사실 뭐 저기 이건 제 생각일 뿐이에요. 학회 누구한테도 제가 얘기를 안 했고 음, 어차피 그분들은 그러시죠. 뭐 그러실 거예요. 그래봐야 너가 얘기하는 교육적인 수업을 쌤들한테 이렇게 저기 좀 하고자 해도 결국 교육학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음, 저는 어쨌든 교육학은 교육학은 최소한만 최소한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쌤께서 기존의 일기 교육학을 비판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선생님의 그런 관심사로서는 도대체 장상훈은 왜 이렇게 기존 교육학을 다 비판하고 왜 학교 체제를 다 부정하는 것 같이 느껴지냐.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제가, 제가 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오히려 선생님이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 음, 그게 조금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하는데 좀 음.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러는 시각에 반감을 갖지는 않아요. 그냥 좀 흥미롭고 재밌고, 아, 되게 예. 얼마나 이런 공격을 당한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런 좀 재미도 있고 반감. 이거 저기 당한 사람들은 예. 정말 뭐 원수같이 알죠. 아, 그 장상으로. 정도예요. 예. 원수같이 예. 알죠. 어떻게 저도, 예. 참 그런 건 음,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예. 음. 저도 학교 태라는 거에는 막 좀 의문을 갖고 약간 대안교육 이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 해봤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막 부정적인 견해는 좀 재미있게도 좀 오히려 좀 관심이 갖게 되는 그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교육학과가 폐과가 된 사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아, 있거든요. 아예, 네. 예, 폐과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학문적으로 앞서가는 음, 대학교에서는 교육학 이건 사실 그렇구나. 교육사회학 다 사회학에서 아류니까 교육심리학 있을 필요가 음, 없거든요. 따로 음, 다 폐과예요, 폐과. 어, 우리나라도 이제 곧 닥치는데, 네. 예, 그러니까 학생들도 맨날 그 얘기 아니에요. 교육학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예, 음, 실제나 이론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음, 그쵸? 예. 음, 근데 장상호 교육학은, 예, 실제 이론 면에서는 너무나 재미가 있고요. 음. 실제도, 예, 도움이 됩니다. 예, 그 안목이 생기면 잘 도움이 돼요. 녹여보고 싶어요, 수업에. 네. 그래서 음,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가능하고, 선생님 이름으로 수업 모형도 만들어 보시고요. 예. 뭐, 교사로서는, 어, 뭐, 그런 꿈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그쵸. 내 수업 모형을 만들고, 내가, 내 수업 모형이니까 내가 최고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음, 예, 누가 뭐래도. 근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로 뭐,
제가 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제 더는 얘기 안 할게요. 혹시 음. 쌤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실 수 있어서 제가 좀 오늘 저기 본의 아니게 되게 그 제가 선생님하고 하고 있는 걸 여러 면에서 좀 자랑을 했는데 그게 자랑이 될지 아니면 선생님 더 혼란스럽게 보일지 여러 가지 맛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아,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네, 다음 주 제가 집합 연수가 일주일 잡혀 있는 거예요. 음, 약간 시간이 간당간당해서 혹시 금요일 괜찮으실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기 저녁에도 괜찮아요. 밤에도. 네, 그래서 혹시 집합 연수 금요일 날 끝나는데 음, 이때 5시 반, 6시 반 괜찮으신지. 밤늦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또 너무 늦어지면 또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상관없어요. 예. 혹시 이 선생님, 시간대 괜찮으실까요? 네. 예, 예. 그러면 금요일 날 네. 선생님 시간대만 알려주시면 네네. 제가 선생님 그렇게 따를게요. 예, 네. 다음 주만 딱 그렇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예. 저희 오늘 같은 시간 해도 괜찮은데 다음 주만 네. 딱 연습 그렇게 잡혀 있네요, 선생님.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제가 네. 어, 제가 그 좀 당부드리는 건 네. 이 강상우 생 어디 글에도 그게 있어요. 저기 상구자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로 네. 어, 하와자에 대해서 음, 불신할 수 있어요. 네. 계속 의심할 수 있는데 그 불신을 의지적으로 연장해야 된다. 그런 대목이 음, 있거든요. 네. 불신의 의지적 연장 그런 용어가 있는데 네. 어, 음, 저는 이제 선생님이 뭐 어떤 주는 뭐 전혀 그 저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음, 불쑥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음, 얘기 나눌 수도 있고 아까 음, 영화 얘기도 뭐 네. 괜찮아요. 예. 네. 절대 나쁘지 않아요. 네. 거기도 사실 저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상하게 그 속에 약간의 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음, 뭐 영화도 이렇게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볼 음, 때마다 저기 무슨 교육이 들어 있을까? 왜 음, 저 영화가 이토록 감동적인 이유가 저기 음, 뭐가 있을까? 그걸 보면 교육이 조금씩은 녹아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어, 어쨌든 그 선생님이 저기 어디까지나 드라이브를 하셔야 돼요. 음, 예, 선생님이 요구하시면 저는 네. 웬만하면 뭐 선생님 요구대로 따라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단 그 좀 어려울 때 힘들 때 네. 그 이걸 그만두기보다는 네. 한 주, 2주 쉬고 싶다. 음, 한 달 정도 좀 쉬고 싶다. 그렇게 음, 해서 넘어가는 게 어, 음, 좋지 않을까. 네. 예. 왜냐하면 이 공부가 이 음, 교육학 이게 좀 사실 좀 어려워요. 예. 음, 왜냐하면 머리가 완전히 저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 의식화 예전에 저기 그 대학가에서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런 네. 걸 안 받아봤는데 일종의 사상 교육이죠. 예. 음, 운동권 학생들 네.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아, 예. 왜냐하면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예. 음, 근데 그렇다고 뭐 나쁜 생각이 끼어드는 게 아니라 네. 그 이론 공부가 조금 그런 면에서 되게 시간이 좀 요구가 되고 음, 좀 길게 가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이때 좀 알겠습니다. 음, 의지할 수 있는 게, 음,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성장하셔가지고, 네. 다른 선생님 또 한 사람 더 이렇게 끼어들면 그 선생님이 근스승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장기간 갔으면, 예, 음, 그러자 하면 좀 그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뭐, 저기 한 주 건너뛰는 건, 음, 이건 뭐, 저기, 그, 아주 그 수월한, 네. 편안한 방식이니까 그런 네. 부담은 절대 가지지 마시고요. 네. 저는 한때 한 3, 4년을 안 해봤어요. 학회도 어, 안 나가고. 어, 예. 근데 그 3, 4년 동안 저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음, 예. 그렇게도 한번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 그렇지만 학회 나가는 게 제 발전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음, 예. 네, 아무튼, 뭐, 교육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는, 뭐, 저는 그런 강요나 뭐,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네. 선생님께서 그냥 편한 대로, 어, 또 뭐, 이건 선생님 전반적인 인격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교육학만, 음, 교육학만 뭐,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건 뭐 화제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 화제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여기에 집중하면 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음. 그래요, 선생님. 오늘 제가 뭐 쌤한테 별도로 준비한 건 전혀 없고 또 네, 저는 이제 마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네. 네. 그거 너무 부담 스승다운 갖지 교사 마세요. 파트 2. 네. 재밌어요, 예. 근데. 저기 하여튼 음, 질문 중간에 이렇게 그 카톡에다 네. 질문 달고 선생님 생각 적으셔도 좋으니까 마음껏 네. 그냥 이용해 보세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뵙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